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여곡절 끝에 국내 시장이 마무리가 됐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고 간밤에는 미국의 5월 PCE 지수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 주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7월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음 주 7월의 첫 주 움직일 중요한 포인트들 오늘 방송에서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다들 또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중간에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현재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13-3366-8288번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머니왕 2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도 알찬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7월의 첫 시작이니까요. 어느 쪽을 봐야 하고 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도형 위원, 김민재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 주간 날씨가 좀 많이 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장마철이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대비 잘 하면서 오늘 저희 방송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알차게 1시간 동안 좋은 정보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의 전략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다음 주면 벌써 이제 7월의 시작이더라고요. 네. 하반기 첫 시작, 저희는 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도체 섹터의 추가적인 네. 성장에 대한 모멘텀, 전일 이수페타시스의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바로 쇼티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접 확인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 산업에 기술력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엔비디아가 왜 지속적인 상승과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횡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바로 실적에 대한 개선과 기술 장벽이 워낙 높은 산업은 웬만해서는 하락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AI 반도체 비중 30%를 안내를 좀 드리고요. HBM이 지금 마이크론이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가 있고 삼성전자도 3분기 안에 퀄 테스트 통과해서 HBM3E를 납품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이 하락을 보여준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캐펙스 증대, 한마디로 생산량을 확대시키지 않았던, 증설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후에 생산력에 대한 감소로 이어지면서 가이던스를 하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증설에 대한 것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삼성전자는 이전에 유일하게 증설을 진행하면서 지금 재고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근데 HBM에 쏠려 있다 보니까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HBM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슈퍼 칩셋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하반기 주요 공략 포인트는 HBM은 그들만의 리그,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AI PC와 온디바이스 AI죠. 7월 10일 날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언팩 행사를 필두로 해서 인텔이라든지 델이라든지 HP들의 AI PC에 대한 발표들이 줄 이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PC보다 D램 부분이 최소 40% 이상 그 증가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D램 가격
낸드 가격에 대한 인상 여부, 삼성전자는 15% 인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SP, 지금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쇼티지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에서 3분기 더욱더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에 굉장히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HBM 점유율이 워낙 거의 그 독점이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캐파에 대한 확장에 HBM을 쏠리는 것은 실적적인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LPDDR이라든지 낸드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캐파 확장은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레거시 제품들의 부족 현상은 바로 삼성전자가 최대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HBM이라고 하는 초고가 제품을 판매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수율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은 굉장히 높은 수율을 보여주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최대 반사 수혜는 실적적인 개선을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로 인해서 3분기 하반기에 HBM3E에 대한 콜 테스트가 통과되면서 납품이 진행되면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대장에 대한 면모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전일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수페타시스가 진행하는 MLB라고 하는 이 기판에 대한 니즈가 글로벌적으로 쇼티지다라고 제가 매주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죠. 4공장이 7월 달에 완공돼서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7공장, 그 4공장이 완공돼서 가동률을 풀로 돌린다라고 해도 지금 MLB 시장은 쇼티지. 한마디로 공급적인 부족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5공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3만 원대 극초반에서부터 지금 거의 59,500원, 6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구간까지 한 90%의 상승을 보여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의 여력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눌림과 20선과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상향과 실적적인 개선, 4공장부터 시작되는 실적에 대한 폭발은 더더욱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고점에 대한 논란, 고별류에 대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5공장에 대한 니즈까지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제2의 한미반도체, 아니 한미반도체랑은 약간 결이 다르고 테마, 섹터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굉장히 잘 보여줄 것이다. 추가적으로 애플의 기기 변경에 대한 이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하반기 더욱더 대장주에 대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경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누가 되든 간에 전력기기 인프라 시장에 대한 확대는 필연적이다라고 얘기가 나고 있는 전력기기 산업 비중 2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 조정을 보여준 이후의 흐름은 굉장히 다시 한번 강한 상승력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제가 재작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시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완전한 30만 원 이상에 대한 가격에 대한 형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미의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IDC에 대한 확대 그리고 노후된 전력에 대한 변화 지금 현재 전력망에 대해서 전력 생산을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크게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증폭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은 변압기라고 하는 이 구간이죠. 그 안에서 IDC와 AI 산업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HD 현대일렉트릭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또 하나에 대한 것은 이 고용량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 기술력에 대한 장벽이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에 대한 장벽이 높은 산업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크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전력 쇼티지가 지속되고 또한 여름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방송국에 오는 길에 이 햇살과 이 온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냉방 시설에 대한 가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전력 쇼티지, 그를 통한 변압기와 전선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프라 확대, 기후변화, 이것은 바로 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와 LS 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이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눌려있던, 아니 쉬고 있던 그런 구간에서의 우상향과 머리 드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LS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HD 현대일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LS 일렉을 잡아라, LS 일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LS를 잡아라 라고 강조를 드린 종목인데 19만 4,800원, 19만 5천 원 정도를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벌써 한 보름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에 대한 제 상승은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전초전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제가 머니왕 2부의 마지막 출연 날인데, 그래서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자동차, 하반기 시장에서도 더욱더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는 그 포인트에 집중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현대차,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주주 친화 정책,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믹스 개선,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천드린 가격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30만 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대차에서 인도 IPO에 대해서 3조 원에 대한 자금을 수혈받는 것은 이후 로봇 시장과 UAM 시장에 대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30만 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을 크게 나타내면서 10월달 IPO가 나타날 때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우상향 기대감을 높이시면서 수익 극대화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왕 마지막 방송이라 전부 다 풀어주셨군요. 여전히 AI 반도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 되게 덥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기기 쪽도 계속해서 봐야 하고, 또 굉장히 요즘 뜨거운 자동차 섹터도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전략도 좀 들어볼게요. 이제 상반기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위원님, 상반기와 하반기가 뭐 완벽히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에 좀 유독 주목해야 하는 섹터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여전히 테마주 보자라고 네. 같은 관점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중심에서 우량주가 전일 대비 상승률, 당일의 상승률 중에 제일 높았던 종목들이 거의 포진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시장 수급들이 전부 다 테마주 쪽으로 어쨌든 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지수 또한 지금 현재 보게 됐을 때 코스피도 4월, 5월 고점대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고 6월 달도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만약 꺾이게 되면 그냥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주는 것 같았지만 지금 지수의 위치는 4월 달 급락 나왔었던 저점 위치에 여전히 코스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거나 에너지가 없을 때에는 테마주가 그래도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 방산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산주 비중 한 10% 정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우량주 수급의 부재에 따른 역시나 테마주 쪽의 수급, 그리고 항상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에는 방산이나 조선업 쪽이 계속 수급을 좀 받아가기 때문에 우량주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방산주 쪽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요일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가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유가 관련 종목도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성장성을 보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뉴스에 반응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뉴스가 있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그 주에 어느 정도 빨간불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방산주 비중 10%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2종목 정도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치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름 있는 종목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LRG 렉선, 뭐 이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약간 벗어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으로 보게 됐을 때에도 2만 원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잘 잡혔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대에서 사실상 장대 양봉과 함께 고점이 돌파가 되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지금 보시면 기존 같았으면 음봉으로 떠였던 자리에서 양봉을 보면서 이제 버틴다라는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4월 9일의 고점대는 어느 정도 지금 물량 소화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스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24,000원, 25,000원대 사이에 있는 매물을 잘 소화해 놓고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29,750원, 즉 이 구간대 4월 9일에 있었던 고점대까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꽤 큰 폭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방산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종목 한 번 더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금 벗어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3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사용 로봇 관련된 종목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방산주에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 주가가 요새 들어서 보게 되면 고개를 좀 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수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낙폭은 좀 있었지만 그 하단, 즉 38,500원대의 수준을 살짝만 이탈하고 조만간 지금 다시 올려주면서 3월달 상승분에서 4월달 지수 조정과 함께 내려왔지만 잘 하단 잘 잡고 있고 하반 경직성 보여준 상태에서 이제 뉴스와 함께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산주 중에서는 이 코치 테크놀로지 i3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굉장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어서 다음 테마를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뉴스가 나왔었던 이런 유가 또는 천연가스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같습니다. 지금 증시는 뉴스에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동에 관련된 뉴스가 사실 잠깐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하마스, 즉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전쟁을 진행 중이었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소탕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를 뛰어넘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조직 단체가 큰 이 헤즈볼라 쪽과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상 하마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를 건드리게 됐을 때는 바로 인접하게 이란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란까지도 전쟁에 참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중동의 전쟁이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그리고 강구하고 있지만 유가의 상승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관련 종목들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보게 되면 흥구석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런 유가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할 때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일만 테마도 연결이 되면서 6월달에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마찬가지 지금 보게 됐을 때 금요일장에서 11.94%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도 한 7% 상승 마감했는데 영일만의 테마도 있고 이란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고 했을 때는 유가 관련 종목에서는 흥구석유 한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 종목이라 한다, 원유랑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천연가스 쪽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최근에 몇 번씩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5월달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바로 AI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즉, 이 데이터 센터에 발생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천연가스가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한선엔지니어링이 반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영일만과 관련된 테마를 또 엮여버리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사실상 거의 같이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주는 구간대에서 양봉을 보이려고 돌아설 때에는 충분히 한번 매수 포인트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이제 설명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요새 계속 밀고 있는 섹터죠. 영일만 쪽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주말이든 뭐 증권 방송을 보시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영일만과 관련된 뉴스인데 지금은 시장은 뉴스에 반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테마주 하나만 잘 잡으면 내가 우량주 지금 다들 묶여 있으실 거고 손실이 크실 텐데 이 우량주가 지금 묶여있는 이 손실폭을 상쇄할 만한 수익을 보게 되면 같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수익이 나오는 쪽은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영일만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20%, 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여전히 공략 포인트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종목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린 P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의 영일만 테마 종목들은 뭐 큰 기준보다는 지금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빠진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재료는 살아있는데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다는 거는 반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던 우린 PTS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분 반납이 어쨌든 크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애초에 시작은 5,500원대에서 시작했다. 아직도 여전히 6월 달에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웨이버스입니다.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에서 잘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조정을 받고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횡보하는 관점 그리고 6월 상승 시작점은 1,200원이었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고 조정을 받아도 여전히 상승 구간이다라는 점을 체크했을 때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량주에 물려있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시기에는 송전주가 지금 올라가는 폭만 보셔도 20%, 30% 화장품도 지금 뭐 10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포기하고 계시기보다는 테마주에서 우량주 손실폭을 좀 만회하는 그러한 투자 방법으로 내 계좌를 빨리 살릴 수 있는 쪽에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의원, 요즘 시장 여전히 좀 테마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 쪽 다음 주 시장 여전히 좀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중동 전쟁 이슈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원유, 가스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고 또 영일만 관련 이슈도 다음 주 시장에서 계속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는 7월의 시작이니까요. 다음 주 시작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또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 접수 많이 해주고 계시죠?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종목 저희에게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나는 한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바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전력기기 쪽이고요. 이름은 그 재룡산업이고요. 네, 재룡산업. 재룡산업이고, 네. 그 매수가는 1,600원에 20%요. 아, 네. 재룡산업 매수가는 1,600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오늘 이제 재룡산업 김도영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룡산업 1,600원. 요 며칠 사이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급등하는 그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에서 고점 돌파를 하는 것을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재룡산업이 이번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핵심 전력망 구축에서
사용되는 HVD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금급류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잡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달 들어와서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난 그런 구간입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진행을 하실 때는 완전히 돌파하는 구간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5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있고요. 아니면은 고점에서 눌릴 때, 지금 재료용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6월 달에 11선에 대한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종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잠깐 눌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11선에 대한 플레이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 1,600원 대비해서 한 3% 정도 밀려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에서 10,000원대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국회에서도 이쪽 전력 인프라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글로벌적인 전력 쇼티지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실적의 폭발이 나오고 있는 것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재룡 전기, 일진 전기 이 4개의 회사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재룡 산업이라든지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HVDC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지금 슈팅을 조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약간 비중을 크게 쏟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진정한 대장주로서에 대한 편입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비중 20% 이상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전 눌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한마디로 10,000원을 어떻게 지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0,000원 지지, 한마디로 11선 지지 여부 확인한 이후에 제 상승에 대한 가격대는 저는 12,000원 정도까지 안내를 좀 드리고요. 일부러 지금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배틀을 좀 짧게 쥐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재룡 산업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절을 비중을 크게 축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 산업.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룡산업 이제 10,000원대를 지지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전력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좋은 시장이니까 실적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보다는 12,000원까지 좀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주가를 세워보고 대응해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음 시청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어떤 종목일까요? 넥슨 게임즈에 아, 넥슨 게임즈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매수가 16,300원에 네. 비중은 30%에 네, 매수가는 16,300원, 비중은 3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주네요. 어제도 네. 좀 상승을 하면서 매수가 근접하게 좀 올라왔는데 김민재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매수가 16,300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계속 가깝게 오다가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셨을 텐데 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넥슨 게임즈, 즉 게임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주가에 힘을 좀 받을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게임주들이 좀 올라가려면 이 판호 발급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현재 없다 보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지금의 상승폭을 보게 된다라고 할 때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켜주는 정도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차트를 조금만 길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21년, 2022년, 2023년, 뭐 지금 2024년도까지 보게 됐을 때 대략적으로 13,000원대 수준이면 항상 바닥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코인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즉 이 회사 기본적인 가치를 보게 됐을 때 넥슨 게임즈는 한 13,000원 이하면은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격대에서는 뭐 2023년도에 제일 저점이었었고 지금 2024년도 저점 그리고 2022년도에 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하방 경직은 잡혀 있고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올라갈 모멘텀이 없다 보니 즉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되는 거래량이 붙어야 되고 뭔가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지금은 그냥 밑에서는 더 뺄 수는 없어서 수급을 넣고 받쳐주고 위에서는 돌파는 안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비중이 거의 30%라고 했을 때는 3분의 1 정도의 계좌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조금 더 늘려놓게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2024년도 지금 뭐 한 6월달, 7월달까지만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16,100원대, 16,200원대가 사실상 돌파가 된 적이 없어요. 즉 내가 지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했을 때도 이제 7월이니까 7월까지만 했을 때도 거의 고점대가 16,000원대였다고 한다면 내 매수가에서 아예 손실 없이 빠져나온다는 관점보다는 그리고 내 매수가 이상 수익 본다는 관점보다는 7개월 동안 내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그냥 가까운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16,000원 정도 잡아놓으시고 장 열릴 때마다 항상 매수가에다 걸어놓으시면 손실 없이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넥슨 게임즈 살펴봤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어야 이제 돌파를 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스가 좀 터지지는 않고 있고 또 하지만 다행인 건 더 이상 좀 내려갈 이 저점 여력은 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수익을 좀 내고 싶다면 이 종목을 좀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솔로엠이네요. 매수가는 22,90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문자에다가 희망이 없는 건지 매도 시점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없나요, 위원님? 희망이 없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로엠은 근데 하나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전기차를 더 사용을 안 하려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충전기에 대한 잦은 결함과 결제에 대한 불편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중국산 충전 모듈을 파워 모듈을 사용을 하다 보니 잦은 고장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솔로엠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파워 모듈 쪽에서는 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 확대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니즈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적인 개선은 크진 않지만 하락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력도는 높을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주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비중 20%에 22,900원, 23,000원에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는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구간 그리고 PER적으로 한 8.5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중을 20% 정도에서 사실 지금 현재 솔로엠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2차 전지 산업에 다시 한번 전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시 잡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는 대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11선보다는 21선 플레이가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60선까지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중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4,000원을 안내를 좀 드리고요. 22,000원 돌파 시에 지속적으로 비중 축소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엠 오늘 살펴봤네요. 지금은 이 종목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지금은 좀 비중을 축소해가는 쪽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 종목을 재접근해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정리하고 축소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사조식푸드입니다. 매수가는 6,700원,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식품기업인데 김민재 위원님,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력이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절가는 좀 잘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 같은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량주가 지금 많이 물려있고 한 20%, 30%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전선주 그리고 뭐 음식품에서는 라면이라든지 뭐 김밥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의 100%씩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조식푸드도 같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사조식푸드의 상승 구간을 보게 되면 3,5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7,0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500원부터 7,000원이면 100%씩 난 겁니다. 즉 내가 지금 테마주 하나만 정말 잘 저점에서 잡아서 내 계좌에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대량으로 꺼낼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조식푸드는 마찬가지로 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선절가를 좀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밥과 관련된 종목이었었고 무향이 100% 이상 올라가자 이제 쉬는 동안에 사조식푸드가 반응을 해서 올라갔는데 선절가를 일단 6,000원 구간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대를 선절가를 잡는 이유는 기존에 지금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꾸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7,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몇 거래일 가까이 계속 횡보하다가 금요일장에서는 21%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윗꼬리 달렸던 자리가 6,8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잡는다라고 할 때는 비중 절반 정도는 일단 6,800원도 챙기셨다가 6,000원과 가까운 데서 다시 잡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종가상으로 6,800원이 넘었던 적이 6월 18일 말고는 없다라는 거는 계속 장중에는 매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6,800원에서 밀리는지 한번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몇 년 동안 연속적인 고점대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6,000원대부터 6,800원대 보시면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은 지금 파란색으로 그어 있는 이 6,070원대도 한 번도 돌파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가 지금 우량주가 갈 돈이 다 테마주를 쏠리다 보니 이렇게 많이 간 거고요. 6,000원대로 또 뚫기 힘들었던 자리인데 지금 우량주의 수급에 못 가다 보니 테마주가 쏠려서 돌파가 나온 거고 그마저도 지금 1년과 2년, 즉 2021년과 2022년에도 연속된 고점이었었고 2020년 자체에도 즉 3년 가까이가 계속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점을 보게 됐을 때에는 일단은 손절가는 6,000원대 잡으시고 6,800원이 단기적으로는 또 추가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위에서 살짝 수익 실하셨다가 6,000원대로 다시 잡는 전략 그래서 약간의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조식푸드 오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큰 욕심보다는 수익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6,000원 선에 좀 가까이 내려갔을 때 재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더 중요한 종목을 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저희 지난 종목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희가 지난주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 종목이 상승도 잘 나와줬는데 조정도 좀 있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슈가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포항 영일만 관련주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대장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면 제가 오전 방송에서는 정확하게 6월 12일 날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에 대한 추천과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는 것을 11선에서 안내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이후에 7만 원 돌파가 살짝 나타나긴 했는데 아직 지금 현재 이번 주는 영일만 관련된 종목으로 뭐 자금이 크게 쏠리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달 들어와서 아직 이슈가 남아있는 대장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홀딩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좀 안내를 좀 드리고요. 추가적인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굉장히 뜨거웠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볼게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종목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으로 거의 3자릿수의 상승률을 저희가 보였었죠. 네. 그러고 나서 재접근을 다시 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언제까지 움직일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5월 4일인가부터 안내를 드리면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안내를 드렸죠.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 자리에서에 대한 제 공략을 안내를 드리면서 상한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상승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공략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5월 달에 한 8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다시 한번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구간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이 목요일과 금요일 조정에 대한 모습을 살짝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오버행 물량에 대한 것, 락업 물량에 대한 물량을 전체 다 소화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선 엔지니어링이 엑슨모빌 관련된 엑슨모빌을 통해서 이번 포항 연일만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선과 21선 지지 여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1선과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13,000원 돌파 시 다시 한번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에 걸친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종목 점검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은 확실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종목들이 좀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흥구석유부터 볼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WTI, 즉 유가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라도 유가 종목들은 계속 반응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어쨌든 영일만과 관련된 뉴스까지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뉴스에 반응하는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뉴스가 계속 부각될 때마다 수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운영하는 주포 같은 경우에도 굳이 주가를 뺄 필요는 없겠죠. 차트 보면서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사실상 유가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흐름이 지금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명확하게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내려와도 지금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16,300원대에 약간의 저항대가 있어요. 기존에 여기서도 저항대가 있었고 여기가 그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상승에서도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 장중에 여기를 돌파하려다 보니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고 물량 소화를 계속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서 뉴스와 함께 계속 거래량은 붙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 구간대만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또 위로 좀 열리는 구간이 제법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하방 지지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 살펴봤고요. 중앙에너비스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비슷한가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재료가 같기 때문에 거의 차트의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그냥 차트에 보시면 확인되십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금요일장에서는 약 6%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5.65 마감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종목의 주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재료가 있는데 주가를 부양 안 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방 경직 잘 시켜놓고 보시면 장대 양봉이 또 한 번 나왔었고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왔었고 즉 주가가 계속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지언정 이 하단 구간에서는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체크했을 때 내가 지금 뭘 사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마땅한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유가 종목들을 밑에서 잘 잡아놓으시면 꾸준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저항권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붙었었던 요 시점대 저항이 있어서 24,000원대 단기 저항권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까지 오늘 유가 관련된 종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7월의 첫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7월의 시작, 하반기의 시작인데 이 시작을 어떤 쪽으로, 어떤 종목으로 봐야 할지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을 봐야 되죠?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반도체 HBM을 볼 것이냐 아니면 레거시를 볼 것이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자라고 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종목이죠. 유니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달, 상반기 3월달에 추천드린 이후에 그게 한 9,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에 위치했을 때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 12,400원, 380원까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동안 레벨업 구간에 들어온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번 하반기에는 고점을 돌파하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크리버와 칠러, 초저온, 극저온 칠러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올 하반기가 바로 유니셈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2024년이 반도체 장비 투자의 원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니셈의 강력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에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저온 식각 장비 같은 경우는 400단대 낸드 이쪽 부분에 채널 공정의 도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이 됐고요. 그를 통해서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 12,000원에 대한 선을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돌파하기 위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서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놓으시고 11,000원 정도까지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 정도 한마디로 5일선 정도까지 눌려 들어오면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쪽에 있었던 11,500원, 12,0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돌파하면은 완전한 우상향으로 레벨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8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를 봐야 하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참 고민이거든요. HBM과 낸드 시장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유니셈 오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봐야 되죠? 저는 여전히 계속 테마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7월달 수급 뭐 봐야 되겠지만 뭐 마찬가지 지수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미국 대선 때문에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다라고 해서 뭐 조정받던지 안 갈 거고요. 금리 정책 변화 같은 경우도 연말에 있을 거라서 시장이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뭐 좋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테마주의 무기 중심 두시고요. 종목명은 넥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영일만 종목 중에서 아까 우린 PTS도 그렇고 많이 빠진 종목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즉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많이 빠진다. 즉 내려가는 게 오히려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8,680원, 즉 이 구간대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리, 즉 상장한 다음에 제일 초반에 가장 길게 잡았던 지지라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대가 강하게 돌파가 나온 다음에 지지받은 다음에는 상한가, 에너지가 괜찮았죠. 즉 우량주 돈이 못 가니까 테마주로 가는 건데 올라갔다가 지금 또 금요일장에서는 한 6% 가까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뭐 영일만 종목 등에서 조정 받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사두시면 수익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은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제가 테마주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량주보다는 사실상 지수가 안 좋을 때 테마주가 수익이 나서 안전하고요. 우량주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량주에서 손실 난 거를 사실상 단번에 메꿀 수 있는 건 테마주입니다. 보시면 6월 19일에 상한가 30% 수익이라는 거는요. 내 계좌에 30% 손실인 종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 빠진 영일만주 고루 한번 보시자라고 정리 드립니다. 네, 어쨌든 투자는 수익을 내야 하니까요. 지금 시장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 쪽으로 봐야 하고 지금 영일만 관련한 수혜주로 오늘 넥스틸 다음 주 시작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다뤄봤고 오늘 또 무료 방송 시간도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어떤 내용을 담아주시죠 오늘? 상반기에 이수페타시스와 테크윙 완전한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대장주들을 잡아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장주가 변할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수페타시스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럽죠. 테크윙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대장에 대한 자리 포착을 통해서 하반기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 대장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김민재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이죠? 네, 같은 관점입니다. 앞서서 뭐 종목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회가 있는 시장이고요.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량주 손실 메꿀 만한 종목들 잡아가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무료 방송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